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인근의 가격들과 살펴본다면 3억 원 정도 저렴한 아파트의 분양가이면서 이제 3호선 라인까지 신설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7블럭과 8블럭 중복 청약이 가능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3기 신도시 물량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교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남 교산지구 A 2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1115세대 중에 사전 청약이 866세대, 일반 공급은 63개의 세대가 있고요. 특별 공급은 186세대가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20%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9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51제곱미터, 55제곱미터, 58과 59제곱미터로 이제 중소형의 아파트,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29년 6월에 입주 예정인데 워낙 많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미사 강변도시가 있습니다. 하남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 한강과 맞닿아 있고요.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죠. 바로 강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서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입지의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5호선 하남 검단산역 바로 인근에 교산 신도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고의 장점은 3기 신도시 중에 3호선 라인이 3개 정도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빠르게 강남권으로 진입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미사 강변지구보다 입지적으로 더 우수한 곳에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3호선 라인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가 들어서겠지만 바로 인근에 5호선인 하남 검단산역을 또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쾌적한 입지이면서 한강변하고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울의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우수한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교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적으로 우수한 만큼 이번에 분양을 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위치이고요. 25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7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 아파트 30년 차가 된 2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동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3평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6년 차, 30년 차가 된 아파트의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거든요. 신도시이고 또 3호선의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하남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하남 시청역에 있는 이제 호반 서밋 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의 최근의 실거래 가격이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역 일대의 아파트, 미사 강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4평형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산 푸르지오와 비교를 해본다면 2억 5천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1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2021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신축의 아파트이지만 교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만큼 뭐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져요. 준공연도 차이가. 그렇다면은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조경이 굉장히 우수하고 평면도 잘 뽑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배치도 같은 경우에도 동간거리가 좁지 않고 또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시설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A타입이 이제 306세대, 51 B타입이 37세대인데 좌측이 A타입입니다.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판상형의 구조,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침실 1과 침실 2, 방 2개,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 타입 치고 평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51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습니다. 판상형의 구조는 아니지만 이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이 방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 그리고 욕실 2개 그리고 안방에 작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이 거실이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55 A타입은 26세대, 58 A타입은 23세대인데요. 이제 55 A타입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4베이의 판상형 구조이고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이면서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현관 옆에 현관 창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평면 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58 A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하고 주방 맞동풍이 되지는 않지만 창문이 2개가 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 현관 팬트리 공간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56세대, 59 C타입 218세대인데요. 59 C타입이 상당히 많은 세대가 배정되어 있네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59 A타입인데요.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 침실이 모두 3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이 모두 3개이고요. 이제 맞동풍이 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2개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채광이라든가 그런 통풍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 59 A타입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 81세대, 59 D타입 166세대인데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언뜻 봐도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측면에 창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상당히 크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59 D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있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에서 나쁘지 않게 잘 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59 E타입 99세대, 59 F타입 51세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이 모두 3개의 욕실이 2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주방과 거실이 이제 측면적으로 빠져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없는 것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59 F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 판상형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기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이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을 넣어줬는데 모든 타입의 거의 현관에 이제 팬트리나 창고 공간을 넣어주려고 공간의 활용성을 잘 이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 F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훨씬 우수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59 G타입 같은 경우에 52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주방과 거실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하고 또 거실은 전면창과 측면창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은 보이진 않지만 주방 옆에 대형 팬트리 공간,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조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잘 평면 구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접수가 가능하고요. 기간 추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물량이 상당히 많았죠.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물량이 일반 공급보다 많습니다. 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에 접수가 있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신생아 우선 공급, 그리고 우선 공급 1순위, 그리고 추천 공급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3일에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재당첨 제한이 이제 10년이고요. 이 재당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아파트의 입지나 조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상당히 그래도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분양가라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3년이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2인 이상 청약을 하면 한 곳이라도 당첨돼도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1인 1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 그리고 청약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 그리고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봅니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배정 세대를 먼저 보면은 51 타입 같은 경우에 26개, 55는 1개, 그리고 58은 4개, 59는 32개, 그래서 63개의 일반 공급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상당히 적은 물량이 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1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가 이제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비율을 나눠가지고 경기도와 서울, 인천광역시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 가입한 자, 그리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이 있으니까 이 부분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을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생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 50%, 이제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00%, 그리고 모두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 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요. 일반 공급 우선 순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 140%, 그리고 추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까지 월평균 소득액을 적용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액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 토지를 합해서 2억 1,550만 원, 전세 보증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3,800만 원 정도 넘지 않으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월 31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하남시에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그리고 경기도 20%,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의 50%를 공급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순차제 1순위 입주자 저축 가입 12개월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 금액이 12회 이상인 분,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2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이 최대 25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됐죠. 원래는 10만 원까지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됐는데 지금 이제 25만 원까지 매월 납입 금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25만 원까지 인정이 돼서 순차제로 저축액이 많은 분이 이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또 20%는 추첨제 물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계약금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사전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5%이고요. 일반 공급 당첨자는 이제 10%의 계약금을 납입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는 이제 4억 9천만 원, 그리고 55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6억 원을 넘지 않게 모두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 준신축의 하남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3억 원 정도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책정이 돼요. 또한 이제 2029년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준공연도가 많이 늦춰지게 된다면 또 신축 아파트로서 여타 다른 아파트의 가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3호선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한 신도시에 또 강남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 상승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입주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게 된다면 51제곱미터 뭐 49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에 발코니 확장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이면서 민간 참여형으로 프로지오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다른 다산 신도시라든가 이런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주택이 가격도 저렴했고 또 2배 이상 그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하철이 개통을 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저렴한 아파트의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꼼꼼히 자기 대출의 여건들, 자산의 현황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청약 신청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량은 부천 대장지구 A7블럭과 A8블럭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부천 대장지구의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A7블럭하고 부천시 오정구 부천 대장지구의 A8블럭 두 개의 블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7블럭 같은 경우에 총 473개의 세대 중에 사전청약 물량이 369세대, 일반공급 27세대, 특별공급 77세대가 있는데 사전청약 물량에서 이제 빠지는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이고요. 이제 최고층은 15층 12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5구제곱미터의 물량이고 입주 시기는 2028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A8블럭 같은 경우에도 입지는 비슷하지만 총 아파트 공급 세대 392세대, 사전 청약 당첨자 304세대가 있고요. 일반 공급은 22세대, 특별 공급 66세대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추가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공분양 주택으로서 최고층 15층 9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A7블록과 A8블록 모두 5구제곱미터, 이제 전용 면적 18평, 그리고 공급 평형 같은 경우에는 25평형의 아파트 평형수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2028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급 대상 및 신청 자격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블럭 같은 경우에 사전 청약 당첨자 369세대이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특별 공급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일반 공급은 27개의 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8블럭 같은 경우에도 5구제곱미터로 이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사전 청약 당첨자 304개의 세대, 그리고 특별 공급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등이 있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22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30%, 1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 20%, 그리고 기타 수도권 거주자 50%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 및 제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우선 7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7일이고요. 8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8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17일과 18일 다르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7블럭과 8블럭 모두 중복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청약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5월 19일부터 5월 20일, 기간 추천 및 특별 공급은 5월 21일부터 5월 22일, 그리고 일반 공급 및 1순위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에 똑같이 청약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10년이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것이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인천 계양 신도시가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서 부천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인천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 신도시가 연계해가지고 신시가지로 이제 생기는 도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측에 바로 서울과 같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변에 보면은 김포공항이라든가 마곡지구하고도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교통적인 부분을 본다면 GTX D 노선인 대장역이 정차하게 될 예정이고, 또 이제 대장 홍대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오정역의 역세권의 아파트들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에 분양을 하는 7블럭과 8블럭 같은 경우에 이 오정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또 이 부천 대장 신도시의 최대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린테크노 캠퍼스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등 계열사 7곳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서 수소에너지, 환경, 배터리의 R&D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된다고 해요.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R&D 센터, 연구개발센터들이 들어서면서 마곡지구의 직주 근접, 그리고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 대장역 좌측편으로 해가지고 이런 R&D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천 대장 신도시도 마곡지구와 같이 높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조감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위쪽으로 이제 한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곡지구와 김포공항역,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제 계양 신도시가 있고요. 또 부천 대장 신도시의 우측으로는 이제 서울과 바로 인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정역 바로 인근에 7단지와 8단지가 이제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최대한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부천 대장지구의 7블럭 같은 경우에 2028년 1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25평형의 분양 가격은 5억 2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제 8블럭 같은 경우에도 5억 1천만 원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 가격이. 인근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 살펴보면은 이제 오정 휴먼시아 3단지 20년 차 된 아파트의 25평 실거래 가격은 4억 2,400만 원. 그리고 동문 5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28년 차가 된 아파트 29평 평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3억 7,5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부천 대장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어쩌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도시의 모습을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들과 가격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예를 봤을 때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검단 신도시 내의 아파트 가격과 이 검단 신도시 외곽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의 가격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신도시만의 가격 형성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여기 생기고 새로운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R&D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부천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억 원에서 10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천 신도시의 가격 형성도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가격 형성이 추후에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GTX D 노선이라든가 R&D 센터, 그리고 오정역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구축 아파트의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부분들,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거나 또한 이제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내 집 마련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또 1대1로 저한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A7블록과 A8블록의 위치인데요. 역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천이 흐르고 주변에 일자리 수요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7블록과 8블록 같은 경우에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7블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아이큐브라고 해가지고 키즈 라운지라든가 또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GX룸, 그리고 카페 같은 것들도 잘 형성이 되고요. 독서실과 도서관, 경로당까지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8단지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민 카페라든가 GX룸, 피트니스 클럽, 경로당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고요. 또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집까지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7블럭 309세대, 8블럭 255세대인데요. 이제 7블럭과 8블럭의 평면도인데 뭐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침실 1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실 2, 침실 3까지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도 네모 반듯하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7블럭 28세대, 8블럭 69세대이고요. 7블럭과 8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방향이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7블럭의 평면도를 보면은 투베이 타워형의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는데,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이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었는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이 조금 취약한 것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는 A타입과 비슷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 중에 A타입이 훨씬 더 잘 빠진 평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 7블럭 136세대, 8블럭 68세대의 세대이고요.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블럭을 살펴보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방 같은 경우에 주방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이 거실과의 통풍은 좀 나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드레스룸은 이제 창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30%, 그리고 경기도 20%, 수도권 50%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월 평균 소득을 보기 때문에 신생아 우선 공급 1순위, 그리고 추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득 기준에 맞는 이런 금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 따라서 3인에서부터 8인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이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1년 이상 경과된 분이 1순위로 되고요.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2순위로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순차제의 물량이 적용이 되고요.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20%의 추첨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7블럭 같은 경우에 5구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요. 최상층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기본형이 5억 2,300만원, 그리고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5억 2,380만원, 그리고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 5억 2,400만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후반대도 물량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1차 15%, 2차 15%, 그리고 잔금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블럭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5억 초반대이고요. 그리고 8블럭의 분양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블럭의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A타입, B타입, C타입 동일하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5층 이상 5억 1,700만원,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 5억 1,600만원, 그리고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 5억 1,800만원으로 5억 초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두 개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중복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입지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새로운 신도시의 물량이고 새로운 신시가지의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R&D 센터
안타와 더불어서 역세권의 아파트, 그리고 GTX D 노선의 개발 호재까지도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관심을 갖고 청약 신청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량의 분양 가격은 5억 원대 있지만 추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8억에서 10억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 물량 긍정적으로 보시고 공공분양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분양의 물량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물량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동산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